근데 항상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사실 제가 재외동포청 설립이 필요하다. 재외동포 기본법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외동포청하고 재외동포 기본법이 만들어졌죠. 근데 항상 출입국 정책본부는 한 발이 늦는 것 같아요. 한 발이. 물론 정책에 있어서. 난 그게 늘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입국 외국인청이 아니라 출입국 외국인 동포 정책본부라고 해서 앞에 동포까지 붙여가지고 확 몫을 딱 박았다고 하면은 2007년대 외국 국적 동포가 없어지지 않고 정말 동포의 중요성이 계속 부각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가 사실 우리 말로는 동포라고 하지만은 그 동포로서의 정책으로서 바라봤나요?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어쨌든 그런 대상으로만 계속 봐왔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도 거기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가 그 일을 많이 한 것 같지만은 국민들 속에서는 늘 외국인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이 동포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정책기구가 아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오늘 인하대학교에서 동포정책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천 출입국 외국인청하고 함께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였습니다. 제목이 2026년 제19회 세계일의 날 기념 동포정책 포럼 공존과 환대의 국내 체류 동포 정책. 네, 공존과 환대. 네, 공존 알죠?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게 공존이고 환대는 뭐예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환영하는 크게 환영한다 이런 의미죠. 예, 그리고 환영하고 베푼다 뭐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존과 환대의 국내 체류 동포 정책 이거 토론회가 오늘 오후에 있었습니다. 인하대학교 정서학술정보관 국제회의에서요. 그래서 김영순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소장 교수님께서 자작을 맡아주고 인하대학교 세계시민교육센터 이 정상우 교수님 이 국내 체류동포 관련 법제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해줬고요. 이민정책연구원의 유민희 연구위원이요. 국내 거주 동포 사회 자본과 통합 양상이란 주제로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주제가 좀 어렵죠. 국내 거주하고 있는 동포의 사회 자본, 그는 얼마나 사회적으로 경제적 가치,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겠죠. 사회적 가치, 네, 그런 과 통합 양상.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네, 동포체류 통합과장하고요. 외국인 정책과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동포체류 통합과의 김세진 과장님은 국내 동포 정책 추진 방향, 그래서 동포 체류 자격 통합 성과 및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동포 체류 통합과는 요번에 신설이 된 과죠. 그래서 이 국내 동포 체류 문제, 이번에 지난 2월 12일 날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통합되는 정책이 시행이 되면서 그 업무를 주요하게 맡고 있는 그런 과입니다. 그리고 이재형 외국인 정책 과장님은요, 이민정책 총괄 전담기관 신설 추진 방안, 네,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이런 축사 내용도 있었고 이런 쭉 내용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참여하고 제가 좀 토론자로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서 메모를 한 그런 내용들 이런 주요하게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토론자로서는 약 한 6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요하게는 그 법무부 우리 동포 외국인 정책과장님하고
동포 체육통합과장님이 발표한 그런 내용을 취재를 해서 제가 토론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이 발표한 내용의 좀 주요 내용만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 제가 이 주제 발표한 내용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하대학교 청장님의 인사말에서 이 공중과 한대의 국내 동포 정차, 네, 여기서 국내 체류 동포, 이제는 관리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거주, 정착, 네, 이런 대상으로 보면서 이 출입국, 행정도 이제는 이 통합, 이런 측면으로, 사회통합, 국민통합 측면으로 나아가야 된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이제 차용호 본부장님은 이제는 직접 오지는 않았는데요. 정책단장님이 이제는 대독을 했습니다. 이제는 동포들이 이 지역사회에 함께 어우러져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라는 그 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조선족, 고려인, 산림동포, 네, 이런 역사적 이 특수성을 갖고 있는 동포들로서 네, 이제는 한국에 모국에 와서 이렇게 살아가서 정착하는데 이런 관심을 가질 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좌장을 맡은 영순 교수님, 네, 인하대학교 좀 얘기를 했고요. 이 공존과 환대, 왜 요번에 이 공포 정책 이 토론회를 공존과 환대, 네, 요거를 이렇게 뽑아서 제목을 잡았는지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법무부가 종포 체류 통합, 음, 가 이 공포 체류 지원센터, 네, 요거를 37개로 확대 적용을 했는데, 그래서 동포체류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주제 발표를 볼까요? 이 정성우 교수님, 네,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국내 체류하는 동포들의 법률, 그러니까 법적 지위, 네, 이런 개선 방안. 이 재외동포를 왜 우대해 줘야 되느냐? 다른 외국인보다 왜 우대해 줘야 되느냐? 그 정당한 논리, 그 부분을 이제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먼저 민족적 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준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역사적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주요하게 강조한 게, 우리는 중국 동포, 고려인 동포, 이날도 행사할 때에, 참여한 쭉 보니까, 이 토론자, 발표자, 주제 발표자, 그 위에, 이제 뒤에,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아마 인하대학교에서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요 교육을 받는 분도 있고, 일부 또, 이런 대학원 석사과정을 받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주요 보니까 고려인 동포하고 이 중국 동포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외 동포들이 이렇게 한국에서 다른 외국인과 다르게 우대를 받아야 되는 정당한 논거는 뭐냐? 가장 강조해서 얘기한 것은 이 고려인 동포와 이 중국 동포, 그다음에 이 산인 동포 쪽 한국의 국가적 책임, 역사적 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성호 교수님께서 좀 인상 깊게 얘기를 했던 게 이제 고충적 출생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국적과 관련된 내용인데, 쉽게 말해서 그냥 미국은 출생주의죠. 미국에서 태어나면은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는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죠. 한국은 출생주의가 아니라 그 부모의 국적에 따라서 아이의 이 국적이 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국 동포들,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러시아 또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국내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은 그 아이는 그냥 부모의 국적을 따라가게 돼 있죠. 근데 이제는 우리 국내 체류하는 있는 동포분들이 한국에서 이 장기 체류하고 심지어 또 정착까지 해가면서 생활을 하는 그런 추세에 따라서 국내에서 아이를 낳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21년도에 국내에서 영주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 아이들에게 단위 국적 취득제도 좀 더 쉽게 한국 국적을 그냥 부여해주는 그런 어, 법 개정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여론이 좋지 않아서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죠. 입법 예고까지 했다가 시행이 안 됐죠. 근데도 이제는 정성훈 교수님은 어쨌든 국내에서 출생한 이렇게 이 자녀들의 국적, 이미 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식 교육을 받고 성장하고 한국에서 살아갈 사람이다. 뭐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태어났을 때 좀 국적을 부여해 주는 게 필요하다. 완전히 이 출생주의에 따라서 주기는 좀 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보충적 이 출생주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이 간이 국적, 그러니까 무조건 국적을 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좀 간이 이 국적 취득 제도로 이렇게 좀 어, 그 추진해 나간다 이런 내용이죠. 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한국 사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2021년도에는 그쵸, 이 법무부가 이 영주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의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그 한국 국적을 부여해주는 쉽게 말해서 이제는 복수국적 개념인데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를 나니까 국내 언론에서 특히 일부 이제 보수 언론 같은 데서 아무래도 뭐 영주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이제는 중국 동포들, 중국 국적자라고 많으니까 이 중국인들에게 한국 국적을 많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이렇게 퍼뜨리면서 상당히 좀 여기에 대해서 우려와 부정적인 그런 여론이 좀 퍼졌었죠. 그래서 사실 그게 입법 예고까지 됐다가 그냥 안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워요. 보통 이제는 우리는 중국 동포 자녀들이 많은데, 네, 중국 동포 자녀들, 우리 한민족 혈통의 중국 동포 자녀들이 많은데, 근데 한국에서 태어나면은 한국 국적을 쉽게 좀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줘서 한국 학교에 가서 교육도 받고 정말 한국 국민으로서 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 이거 역시 뭐 국적에 따른 어떤 차별 아니면은 뭐 그런 게 아직도 많이 편견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건데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가 이 충분한 여론 또 언론 뭐 이런 쪽과의 소통과 그러니까 대화 이런 게 없었죠. 이걸 잘 모르다 보니까 아마 처음에 의도했던 거와는 다르게 좀 부정적으로 이게 보도가 돼서 결국은 여론이 좀 약화되는 그런 상황으로서 거의 실패를 하게 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런 부분을 이제 정성우 교수님은 보충적 출생지주의, 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성호 교수님이 좀 발표한 내용과 관련돼서 제가 좀 코멘트라 할까요? 좀 토론자로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어, 영주 자격을 취득한 국내 장기 차려하고 있는 또 동포 자녀들에 대해서 이 보충적 이 출생지주의로 한국 국적을 좀 부여해주고 복수 국적을 부여해주는 문제. 그냥 우리가 좀 간과해야 될 게, 이 중국에서는 복수 국적을 인정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거를 이제는 일방적으로 국적을 주었을 경우에
중국에 또 이제는 국적을 신청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 중국의 또 국적법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외동포의 새로 자격으로서의 이제는 굳이 이 국적법으로 통해서 어떤 사회 통합을 이루어 나간다기보다는 그거는 본인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이제는 선택을 해야겠죠. 그때 18세인가요? 그때 되면은 나에게 주어진 이 국적을 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좀 그때 이 선택권을 좀 국립치료하는 군부 자녀들한테 좀 그때 부여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어떤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체류자에 대해서 그 정성우 교수님은 어쨌든 장기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 그전하고 좀 많이 달라진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는 영주자격 취득 요건 완화 뭐 이런 부분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수 국적 문제라든가 영주권 이 전치주의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저는 국내에 우리가 이제는 법무부도 그렇고요. 이 국적법과 관련돼서 이게 이제 영주기구 이거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이 장기 체류, 뭐 10년 이상 장기 체류하거나 그리고 한국에 경제적으로 기여를 했던 부분도 있고 한국에 정착해 살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귀한 동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동포들에 대해서는 보다 이 영주 귀국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냥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갔는데 그런 제안을 좀 정리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네, 뭐 지금 영주 자격 취득 요건을 완화했다고 하지만은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 사실 지금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5단계 이상을 이수를 해야 되고 자원봉사 활동도 또 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볼 때 또 취업 활동하면서 경제소득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고 이게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동포들에게는 한국에 오랫동안 또 이렇게 살아왔고 어느 정도 한국 사회에 또 기여했다. 그리고 한국에서 계속 살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영주 귀국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산림동포들 같은 경우는 영주 귀국, 네, 산림동포들 지원 특별법에 제정되어 있죠. 이와 관련돼서 이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 회장도 참여를 해서 이 고려인 동포들에게 귀한 법,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살 권리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영주기구에서 한국 국적을 부여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상당히 강조해서 말을 했는데, 네. 어쨌든 뭐 고려인 동포들도 그렇고 또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도 귀환권이라고 해서 한국에 와서 정말 이제는 살기를 굉장히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에게는 영주기국의 선택권을 줄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엔 좀 유민희 박사님이 국내 거주 동포 사회 자본과 통합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국 동포와 고려인 동포, 네. 이렇게 통계상으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참 다른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같은 동포, 재외 동포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알고 거기에 따른 여러 치료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정주 의사, 한국에서 계속해서 살 의사가 어떤가, 대체로 이제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려인 동포들은 이 동포, 이 공동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네. 그리고 어쨌든 근데 고려인 동포들 같은 경우는 한국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좀 애로사항,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거고. 어쨌든 이 고려인 동포, 중국 동포, 이 비교 연구해서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실태 조사를 했는데 그런 점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접근 나갈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인 동포 밀집 거주지 또 중국 동포 이 밀집 거주 지역에서의 그 내국인과의 어떤 관계성 뭐 이런 부분도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음, 국내 거주 이 동포의 이 사회자본과 통합, 우리는 동포분들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이 동포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그리고 그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좀 실태 조사도 하고, 그리고 그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그 지역민들과 이 네트워킹, 이 관계성을 맺어가고 있는지,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뭔가 좀 자유롭게 이렇게 사회 통합을 좀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거를 좀 유도해 나갈 수 있는 게 이제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는 자, 이에서 이제는 다음 동포 체류 통합과 이 김세진 과장님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김세진 과장님의 발표 내용을 보면은요, 쭉 들으면서 일단은 국내에 체류하는 동포들의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국적별로 보면은 중국 동포들이 77.3%, 100% 중에서 77.3%가 중국 동포들이고, 고려인 동포들이 7.9%, 그리고 미국에서 온 동포들이 6.3%, 네,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수로 보면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 지금 58만 명, 그 영주 자격이 16만 명 네,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주 자격은 전체적으로 한 22만 명인데 어쨌든 이 동포들 영주 자격이 16만 명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 동포들이 영주 자격을 취득한 게 한 14만 명 이렇게 되죠. 네, 이런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동포 체류 통합가이지만은 이게 올해가 2026년이죠. 사실 외국적 동포가가 2007년도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이 시행이 되면서 그 전후로 해서 외국 국적 동포가가 있다가 사실 3년 정도 있다가 이 폐지가 됐죠. 자, 김세진 과장이 동포 체류 통합과장, 네, 어쨌든 외국적 동포과에서 17년 만에 지금 다시 동포 체류 통합과가 이렇게 신설이 됐는데 이와 관련돼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와 들려서 좀 앞으로 이 법무부가 동포 체류 통합과를 신설을 함으로써 어떤 방식으로 동포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지 그래서 주역의 사회통합 이 프로그램, 그래서 동포용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개발 중에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이 외국적 동포 정책과장은 국내 체류 동포가 이 재동포입니까? 하면서 뭐 이런 질문을 먼저 던졌어요. 그러나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가 재동포입니까? 왜 재동포이냐? 국내 체류 동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 말문을 열었는데 이 두 가지를 좀 주요하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좀 법무부가 어, 쉽게 말해서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 기금을 좀 조성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국내 체류하면서 이 범칙금을 내거나 아니면 체류 자격 변경할 때 각종 있는 수수료를 내죠. 근데 그런 비용들이 외국인들을 위해서, 동포들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다 국고 처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국고 처리가 돼 그게 이제 보니까 해마다 한 1천억 원 이상 된다 그러는 거예요. 1천억 원 이상. 근데 이제는 외국인을 위해서 전혀 그 비용이 쓰여지고 있지가 않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일정 이 기금으로 활용을 해서 국내 외국인 동포들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방안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저도 그거는 참 환영한다.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입장을 좀 밝힌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동포 정책본부장을 전 차관급 본부장으로 하자. 차관급 본부장.
네. 지금까지는 동포 본부장, 차관급 본부를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가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무부의 김세진, 동포체류 통합과장하고 이재영 정책과장이 이렇게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 18분 동안, 그, 그래서 현장에서 이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발표한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 겸 편집국장입니다. 먼저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 뭐 깊게 얘기할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제가 좀 조금씩 좀 멘트 형식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재용 정책과장님께서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조성 다시 추진한다. 저는 반가운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이라는 게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뭐 범칙금을 내거나 아니면 각종 수수료를 내 가지고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게 외국인 정작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도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 정부 차원에서의 뭐 외국인을 위한 뭐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비하죠. 그래서 나는 적극적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출입국 본부장을 차관급 본부장으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나는 몰라도 이제 지치고 지쳤는데 우리 본부장님만이라도 차관급으로 좀 인정을 해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이재용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출입국 우리 정책본부 처음에는 출입국 관리국이었어요. 그러다가 어쨌든 방문 취업제가 시행되면서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뭐 출입국 이민청 내지 이렇게 명칭을 바뀌고 싶은 것 같은데, 근데 항상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사실 제가 2017년, 18년 재외동포청 설립이 필요하다. 재외동포 기본법을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외동포청하고 재외동포 기본법이 만들어졌죠. 그때 부랴부랴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달려왔죠. 아유, 우리 잘할 테니 제발 그것 좀 막아달라. 이런 의도로 오신 것 같은데, 근데 항상 출입국 정책본부는 한 발이 늦는 것 같아요. 한 발이. 물론 정책에 있어서. 난 그게 늘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한번 출입국 외국인청이 아니라 출입국 외국인 동포 정책본부라고 해서 앞에 동포까지 붙여가지고 확 몫을 딱 박았다고 하면은 2007년도에 외국 국적 동포가 없어지지 않고 정말 동포의 중요성이 계속 부각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가 사실 우리의 말로는 동포라고 하지만은 그 동포로서의 정책으로서 바라봤나요?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어쨌든 그런 대상으로만 계속 봐왔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도 거기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가 그 일을 많이 한 것 같지만은 국민들 속에서는 늘 외국인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이 동포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정책기구가 아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가 뒤늦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김세진 과장께서 지금 동포 체류 지원센터 뭐 요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은 2007년도에 외국적 동포과가 설립이 되었을 때 그때 H2 방문 취업 체류 자격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3년간 5년간 체류하다가 순환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는 뭐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이나 어쨌든 중국 동포들이 가장 많았던 시대였고, 사실 고려인 동포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많지는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거의 20년이 지난 2026년, 동포 체류 통합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재외 동포 체류 자격, 플러스 영주 자격 시대가 됐고, 이제는 순환 정책이 아니라 한국에 계속 체류하는 정책,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동포 체류 통합가가 만들어졌고 또 그 실천 같이 파트너십으로 동포 체류 통합 동포 체류 지원센터가 이제는 확대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 2007년도에 외국적 동포가가 설립이 되면서 동포 체류 지원센터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 아무 발전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갑자기 이제는 재정 받아가지고 해줬는데 아직까지도 불안불안해요. 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실.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인지, 그냥 땜빵으로 있을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 김세진 정책과장님은 정말, 이제는 동포 체류 시대가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이거를 강력하게 내가 때는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이제는 돌아가는 게 아니라, 순환이 아니라, 이제 동포들이 와서 정착하고, 정말 한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다. 거기에 따라서 동포체류 지원센터의 역할이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하다는 거를 강조해서 얘기하면은 좀 성사가 되지 않을까. 네. 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